네, 반갑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입니다. 현장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리딩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 비법에 대해서, 영어 공부 비법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제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한 제 소개와 요즘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고민거리에 대해서 간단한 조언과 팁으로 이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학교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전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과 부딪혀 생활도 해보고, 시험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도 실제로 출제를 해보고, 그렇게 부딪혀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학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내가 강사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이제 한 1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물론 제 강사로서 어떤 영어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티칭 스킬이라든가 이런 내공이 분명히 쌓아지면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라는 거는 분명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동안 이제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크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처음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나는 그냥 지식을 전달해주는 강사일 뿐이야, 수업만 잘 치면 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지금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나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내가 진짜 잡을 줄여가면서 수업 연구를 철저히 해서 좀 더 내공 있는 수업을, 흡입력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강의가 되게 힘들었던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아이들의 정말 미래를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강사로서 아이들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수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어 방식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은데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방법이 옳고 어떤 방법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초, 중, 고 영어 공부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해왔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 방법을 들어보면 아주 틀리게 공부하는, 물론 선생님의 코칭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게 공부를 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서 자꾸 휘둘리고 자기 공부에 몰두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확신을 제발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맞고, 이렇게 공부하면 난 분명히 성적이 오를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마인드를 그대로 이제 시험장에 가지고 가서 문제를 풀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다. 혹시라도 그냥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초조함을 좀 떨쳐버리고, 그래, 나는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문제는 풀어낼 수 있을 거다. 설사 모르는 단어가 두세 개 단어 있을지언정, 나는 유초해서 이 문제를 꼭 나는 풀어내고 말겠다라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자기 공부에 대한 자신을 정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세로 시험을 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성적은 분명히 좌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언의 말을 좀 해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여름이라서 그런지 공부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슬럼프에 빠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슬럼프에 빠져서 공부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너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매일매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쌓여 있고 계획을 짜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워가고 플랜을 짜서 다음날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으면 플랜을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슬럼프라는 말 자체가 정말 사치처럼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아 나는 지금 공부를 게을리하고 내가 나태하구나 라는 거를 반성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멘탈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내가 정신을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육체는 반드시 정신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에 따라서 육체가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이 입시라는 장기 레이스를 멘탈을 잘 잡고 내 육체를 끌고 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정신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슬럼프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계속 세뇌하면서 그래 나는 책상에 앉자. 한 문제라도 풀고 두 문제라도 풀게 되면 두 문제가 세 문제가 되고 네 문제가 다섯 문제가 돼서 공부에 몰입을 할 수 있고 슬럼프라는 말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몸은 미친 듯이 피곤하지만 정말 뭔가 모르게 내가 해내고 있다, 나의 실력이 쌓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약간의 쾌감 이런 것들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멘탈 관리 마지막까지 잘 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육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노력이라는 것은, 적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유령이나 운을 바라는 그런 적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내가 되돌아봤을 때, 내가 다시 수험생활로 돌아갔을 때, 아, 더 이상의 노력은 더 이상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최대한 하얗게 불태워서 노력을 했노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점수로서 성적으로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140일 정도가 남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카톡 배경 화면에 어떤 글을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글을 올렸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뭔가를 간절히 이루고자 한다면 길을 찾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핑계를 찾을 것이다 라는 글을 제가 이제 배경 화면에다 넣어놨는데 이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40일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고1, 고2 재학생 여러분들은 1년, 2년이 남았지만 하루하루도 내가 핑계를 대지 않고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수험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글을 올려봤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캐롤라인 선생님이 때로는 같이 걸어주고 때로는 땀 흘려서 같이 뛰어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방학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모두 다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